실천 및 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건축대장과장 제천 미니 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지방채 관련 동의 요청에 따른 예산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사업 추진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8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4억의 손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27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주거시설과 공용시설과 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 형태는 12월 지방시의 분양금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제천시 신월동 669가지 29번지 이동이 되겠습니다. 개발 방식은 제천시 자체 분양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 사업의 추진은 또본 콜렉터부 선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의 배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총 380억으로 공사비가 108억, 보상비가 219억 3천만원, 용역비가 21억, 부대 사업비가 1억 7천만원, 조성 대비비가 15억, 이자 부담금이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양 수익 산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이 사업의 분양 조성원가는 이것은 별도로 또 아니 잠깐만요. 바꾸도 다음에 할 거예요. 아니 잠깐만 지금 이쪽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예. 지금 뒤통수다 대고 하는 것 같아갖고 잘 못 알아듣겠어요. 어? 이쪽으로 옮기시던지. 아니 이쪽이 더 넓잖아 이쪽보다. 저쪽으로 놔야지. 이쪽에도 보고 양쪽에서 다 보지. 사람 보이지도 않고 뒤통수다 대고 계속 얘기를 하면. 할 거래요. 이거 끝나고 할 거예요. 아니 옆으로 조금 더 가셔도 되고. 예, 그렇게 많이 안 가셔도 돼요. 마이크. 분양 수익 산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성 원가는 평가 계좌가 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5억입니다. 이번에 분양 면적은 16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27만 평방미터 중에서 16만 평방미터고요. 총 분양 수익은 480억 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억 원 정도의 최소한의 흑자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설계비 14억이 투자가 되고 2014년도에는 토지 보상비와 기타 일부 공사비가 총 185억 3천만 원이 투자가 될 것이고 2015년부터 16년, 17년까지 분배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총 129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발행 시기는 2014년 상반기로 정해졌습니다. 차입세는 금융기관 차입이 125억, 그다음에 이제 지역개발기금이 10월 중에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129억 중에서 그 차입만큼 금융기관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저희들이 요청한 대목이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시에는 지역개발기금으로 100억을 차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일반 회계에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또 100억과 나머지 29억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계획입니다. 201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자분을 매년 5억씩 상환을 하고요. 2017년 이후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양 계획입니다. 총 용지 면적은 16만 3,500 평방미터 중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분양 공급 금액은
공동주택 용지와 산업시설 용지, 복합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 등을 해서 총 474%로 저희들이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성원가의 일반 주거용지와 공동주택 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130%에서 150%로 분양을 계획을 했습니다. 2014년 예산 운영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반에게 편성해서 56억 3천만 원은 일반에게서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반에서 추진 경과는 향후 계획입니다. 다음 장으로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20일에 민민복합타운에 대한 표현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9월 17일 날 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을 지방정부가 방문했습니다. 또한 10월 11일 날 건설계 설계 용역자가 선정이 돼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달 중에 공유자산 관리계획 심의를 할 계획이며 내년도 3월 7일 날 설계가 완료가 되면 개발계획을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중앙부처에 국토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8월 이후부터는 용지보상과 하반기에는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황 전망입니다. 본 지방채 129억은 토지 보상에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에 따라서 단지가 더 조성될 경우에는 토지시가 상승도 수익성이 크게 담보되어 있어서 지방채 상황은 무난한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획에 따른 맞춤 전략을 수립해서 민민복합타운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125억 원과 1250내역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민민복합타운에 대한 설계자로 선정된 인포 김영곤 선생님께서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해결해서 나왔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소개시켜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과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포 엔지니어인데 총책임으로 있는 김남권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천 미니 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요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요, 대상지 개요, 그리고 두 번째 개발 기록 구상, 그리고 세 번째 본별 구상 및 계획안, 그리고 마지막 이 사업 지구의 차별화 전략을 보고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시 신월동 969-21번 1원입니다. 그리고 도시 면적은 약 26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업 배경은 산업단지 좌측에 중앙부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좌측입니다. 좌측에 1단지, 2단지, 그리고 3산업단지가 이행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1차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 기존의 제천시가지, 제천시가지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 일부를 복합미니타운에서 담당하는 주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지 표고는 약 300m 이하가 약 75%입니다. 그리고 경사도로 봤을 때 5% 미만이 약 64%, 그리고 지적상 용도입니다. 임야가 약 5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계 내에 사유지가 약 62%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발기본 구성입니다. 지금 제천시의 현주소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제천시의 기성시가지 현주소로 봤을 때 주변 도시가 도시 경쟁력이 많이 성실이 된 상태입니다. 즉 이 얘기는 하산부에 최근에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었죠. 지정이 되었죠. 그 충북경제자유구역 내에 제천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지금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북단 인접해서 이제 원주 쪽에도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묘하게 지금 제천시가
인접 주변 도시 간의 블랭크 지역에 지금 입지에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혁신도시장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이 기승시가지는 원도심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에 쇠퇴 일로를 거듭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2004년 제가 분석을 해보건데 2004년 이전 노후 건축물이 약 72%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기승시가지가 많이 낡아 있는 상태고요. 주택 보급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통계상은 105%인데 그 중에 지금 인구 약 13만을 담고 있는 제천시 현황으로 봤을 때 단독이 절반 정도 되고요. 그 인구에. 그리고 공동이 약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동업복합도시의 개념이 진행이 되면서 그 이전에 이제 루럴 시티라고 해서 농촌도시라고 이제 일컫는데 전형적으로 단독주택 세대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도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공계획상의 도시공간 구조가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제천시의 경계입니다. 빨간 망점이 기존 기승시가지 내의 중심부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제천시의 도시공간 구조상의 편심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 구조 자체가 다액형으로 네트워크 형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리 복합단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시가 발전을 하고 있는 공계획상에서 망점을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장차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이 도시가 주거지든 상업용지든 공업용지든 개발을 하라고 개발 가용지를 표시하는 부분인데 장시간에 걸쳐서 제천시가 개발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 발전이 현재 지금 실천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천시가 갖고 있는 제천시를 벗어나 제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랜덤하게 포함해서 제천시가 갖고 있는 도시 이미지가 뭐냐 일반적으로 일컫는 부분이 청풍명호라고 이미지를 일컫습니다. 이게 이제 관광 요소로서는 많이 일컬어지는데 도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중심성에 대한 그리고 랜드마크 개념인 상징성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현주소로 살펴봤을 때 지금 전국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격인데 미리 복합타운이 가져야 될 위상과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개발할 개념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개념은 현재 안고 있는 제천시가 나아가야 될 미래 방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미래상은 하이브리드 개념입니다. 하이브리드 밸리를 압축을 해서 하이밸리, 즉 신월 하이밸리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하이밸리, 하이브리드의 개념은 다기능 복합도시입니다. 다기능 복합 기능을 담는 일단의 지역적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토탈 디자인 시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주 건접형 자덕도시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친환경 도시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의 화두가 소통입니다. 커뮤니티와 소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도시 이 네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진행을 합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장기 발전 구상 측면에서 현재 제천 원도심이 있고요. 저희 사업기구가 이렇게 작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이 제천시가 성장을 해야 될 때 필요한 개념이 지금 허브 앤 스포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의 발달 개념상의 한 그 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 복합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변부 이렇게 보시면 1단의 범역이 삼각형 모양으로 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단에는 세명대하고 대원대가 있고 좌측에 제천 1, 2, 3단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가 트라이앵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을 할 때 우리 그 첨단 미니 복합단지를 향후 제천 원도심이 발달함에 있어가지고 호흡의 스포크 개념으로 이 지역을 개념적으로 설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가 성공적으로 끝이 나면 단계별로 2단계, 3단계는 네트워크형 개발로 해서 진행을 하고 3단계는 이제 확산형 개발인데 이건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미니 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구별 구상하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용 구상입니다. 크게는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시설이 있고요. 상업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시설격인 공공시설 용지라고 해서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토용계획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크게는 상징성 중심지 형성에서부터 각각 블록이 갖고 있는 존별로 기능별 밀도하고 높이 계획들이 담겨지게 됩니다. 토지용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26만 제곱미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이 주거시설에서부터 공공시설까지 그리고 공간 프로세스상에서 토지용 계획입니다.
제천북로가 북단에 있습니다. 북단이 제천북로입니다. 제천북로에서 사업지구 내를 흐르는 남측으로 유하는 동말선천을 지구 내에 100% 흡수를 해서 자연 친화형 공간으로 만들고 중앙부위에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즉 대규모 중앙공원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배치되어 있는 북단하고 남단에 복합용지가 대규모로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북단의 제천북로 입지 부분에 유통시설, 즉 상업 판매시설입니다. 상업 판매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인데 일단 단독주택은 배제를 시킨 상황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과업이 진행이 되면서 필요에 의해서 일부 충진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남측에 배치를 해서 초등학교하고 더불어 수변 공간에 분산 배치를 하는 것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단에 보시면 미래 공공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행정계획을 하게 되면 유보지라는 개념으로 즉 현 시점에서 100% 토종계획을 담아내는 기능이 아니고 향후 미래를 대비한 땅들을 조금씩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래 공공용지라고 합니다. 즉 일명하여 계획적으로 전문적으로 화이트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공공용지 개념의 화이트존이 일부 면적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인구 및 주택계획입니다. 인구는 총 이 그림상에서 배치도상에서 주택용지하고 주상복합에서 인구를 담아내는 숫자는 세대수가 약 1450세대입니다. 공동주택의 일부가 있고 주상복합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단위세대가 유니트라고 하는데요. 가장 작은 3구 타입에서부터 84 타입까지. 즉 84 타입에는 특이하게 오른쪽에 보시면 부분 임대라는 유니트 플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분 임대는 뭐냐면 이 기성실가지 쪽하고 1, 2, 3 산업단지하고 북단에 이제 대학생들 주거지를 위해서 부분 임대주택 단지라 해서 하나의 모듈 내에 단일 소유주입니다. 제가 소유주면 단일 소유주가 별도의 출입문을 달고 별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4제곱미터의 이런 유니트를 개발을 해서 소득 계층별로 아무래도 새롭게 개발되면 지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계층별로 작은 유니트를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요 규모로 해서 할애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파트 분양 패턴을 봤을 때 8호 이상은 분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8호 이하짜리에 즉 평균 8호가 25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면적 25평 이하에서 적절한 계층별로 유닛들을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교통계획입니다. 교통계획은 우측에 이미지를 보시면 빨갛게 이제 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장래 중앙부위에 저희 미니복합단지가 있다 해서 중앙부만 도로망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장래를 고려해서 격자 형태로 해서 기성시가지하고 연계가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북단부에 있는 대학로 연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장래 도로망을 동시에 저희가 제시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봉원독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복합단지 내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라운드로 되어 있는 중앙부입니다. 중앙부를 일명하여 도시 숲이라고 합니다. 이게 포레스트 뱅크라고 하는데 여기를 문화생태 거점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부에 기존의 하천을 연계한 블루코리더, 수변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루코리더라는 개념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제천 북로에서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즉 공공보행 통로입니다. 보행자들이 이용을 할 때 중앙부의 도입부에서 아파트 주거단지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을 감성 코리도로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론 연결은 다 됩니다. 되지만은 메인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인 축은 동서방향으로 그린 코리도라고 해서 개념화 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는 이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토종계획상에서 라운드로 되어 있는 골격을 중심으로 주변부 아파트하고 공공지원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복합화시킨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광계획입니다. 경광계획에서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멀리 있습니다. 멀리 가막산이 있습니다. 가막산에 정점이 있습니다. 최고봉이 있는데 가막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사업지구까지 물론 이제 남쪽으로 기성시까지까지 연계가 됩니다. 가막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규모 중앙공을 중심으로 중앙부가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부가 낮는 경우에 그래서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경관 측면에서 중앙부 오픈스페이스에서 동측하고 남측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역시나 기성시가지 쪽으로
시각적인 비스타가, 즉 시각적 뷰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치를, 건축 배치를 통해서 열린 공간을 만드는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성시가지 측면하고 가막산 측면에서 시각적인 뷰가 차단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건축 배치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계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시숲이라는 개념이 중앙부에 큰 공원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단지 내 바람길 통로도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토종계획상에서 배치 개념은 지금 제천시가 시목이 티나무입니다. 그 티나무가 갖고 있는 이 상징성하고 도형적인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토종계획을 구상을 하고 건축 배치를 한 예시로가 되겠습니다. 랜드마크 타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앙부가 핵심 타워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목표는 50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50층 규모는 중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제천 IC에서 접속을 하는데 중앙고속도로에서 보이는 정도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인면 디자인 자체를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복, 느티나무의 나뭇가지의 형상을 본떠서 건축물 인면에다가 입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분절이 일어난 경우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건물 인면에다가 풀이라는 개념하고 느티나무, 시목 느티나무의 입모양을 가지고 저희가 인면 디자인, 즉 전면 파사드를 디자인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 계획입니다. 이런 건축 계획이 이제 끝이 나게 되면 단지 토목에서 이제 레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북단에 있는 그 제천 북로가 레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북로 자체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간부 제천 북로 레벨이 약 290m 정도 됩니다. 295m 정도 되는데 295m가 기준 높이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남쪽으로 부지 계획고가 형성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공사 및 측면에서 토공량은 절토 성토가 발생이 되는데요. 깎아내는 토량하고 낮은 곳은 이렇게 성토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걸 유용토로 합니다. 유용토는 예상하건데 약 110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토량은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게 목표고요. 여기 하남의 종횡단면을 보시면 일부 약간 높은 그 산악 그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부분은 레벨을 좀 약간 내려서 정비를 해서 지금 단지 계획고가 경사도가 심하게 나오지 않게끔 저희가 부지 정지를 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하수도는 사업부지 인근에 신월 배수지하고 왕암 배수지가 있습니다. 반경 200m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부지 내까지 이입을 할 계획이고요. 오수 처리 계획은 단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제천 시내에 있는 하우스말 처리장에 연계를 해서 하우스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라는 큰 개념 속에 신재생 에너지 도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토지용계획 작성할 때 아예 친환경 토지용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계획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게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설치 여부가 있고 녹색 건축물 인정 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홈 요즘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린홈 실정단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다 녹아내려서 친환경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별화 전략입니다. 특징적으로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시가지가 있고 도시 구조를 봤을 때 좌측에 산업단지가 있고 북단에 대학가가 있고 의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게 되면 강릉까지 중간에 그 관광개발 축이라서 평창 동계올림픽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축이 당연히 연계가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남부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최근에 제천시를 제외하고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주요 지점마다 오송산업단지, 에어로폴리스, 에코폴리스까지 조성 또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 산업벨트 축이 저희 지구까지 경유를 해서 관광축까지 연계가 되면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이게 개념화 축입니다. 이 축이 연계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으로는 바이오밸리하고 가까이 있는 대학가와 관련된 R&D 기능들, 위사업지구의 즉 미니 복합타운 단지 안에 주변부 연계된 기능들이 흡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심하고는 주거 기능이 연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쪽에서는 상업 업무하고 행정 기능이 미니 복합단지에 수용이 되면서 직접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요 시설들하고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크게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올라오는 산업경제축에서 관광축까지 연결되는 이 축이 저희 사업지구에서 담아야 될 큰 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지금 담아야 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사람 중심의 그 장소 중심입니다. 이 그림을 토종계로 보시면 오픈 스페이스가 대규모 그 지구에 이제 소가층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일명 수변 공간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의 기본 모토는 사람 중심과 장소 중심입니다. 예전처럼 계획 일변도로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장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 장소를 중심으로 주거 기능하고 산업 행정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핵심 쟁점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이 지역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개념적으로 이제 에듀하우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단에 학교가 두 곳이 있는데 기숙사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천시 기숙시까지 나와서 여기 학습 기술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에듀하우스 기능이 동원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호짜리의 부분임대주택을 소유 평형을 가지고 학생들이 그 월세를 살 수 있는 중저가로 월세를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개념이 좀 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또 특별히 할애를 해서 그 차상위 계층부터 계층별 구분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신 분들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단에 화이트 존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가로를 특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유기적으로 회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 형태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토종계획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각 시설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라운드 형태로 생활 밀착형 커뮤니티 회랑을 조성하는 게 또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보행은 각각 시설별, 기능별, 건축물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또 하나가 목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래 이런 개념들이 다 녹아졌을 때 미래 조감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